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피부가 처지는 것을 어떻게 개선을 할까? 많은 피부과 선생님이나 성형외과 선생님도 고민을 하시고, 더더욱 지금 40대, 50대, 요즘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도 피부가 처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죠. 또 최근에는 얼굴 윤곽 수술이라든지 양악 수술, 이런 성형외과적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찍 피부 처짐이 오는다고 느끼신 분도 많습니다. 특히 이런 흉터 조직 얼굴이 많은 분들은 얼굴 피부 기능을 조금 떨어진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여러 가지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때 피부 처짐 좀 더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피부의 그 교정 효과와 실제 교정이 되는 그 차이들 좀 불분명하게 알고 계시거나, 또 심지어 너무 과도하게 또 광고를 해서 실제 또 환자분들은, 고객분들 그렇게 느끼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정확한 성형 정보를 알려드려서 각각 그 부분 효과를 볼 수 있다, 전체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일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프팅과 안면 거상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실리프팅에 대한 부분은 많은 그 성형외과 의사들이 리프팅 실을 가지고 시술을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또 고객분들, 또 성형외과의 다른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이해적인 관계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못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서 좀 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실이 들어간다, 이게 실리콘 실이든 흡수가 되는 실이든 영구적인 실이든, 실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물질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흡수가 되는 실은 그나마 이물질에 대한 작용이 좀 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리프팅의 효과가 좀 오래 가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가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게 뭐 영구적으로 계속 간다고 잘못 이해를 하신 분들은, 또 잘못 광고를 보시고 가신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이제 기대가 큰 만큼 실망감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실로 하는 것이든 아주 임시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접근하신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물론 테크닉상 좀 더 오래 가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긴 하다만 결국 영구적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 좀 인지를 해서 그 상담을 받으셨으면 싶고요. 그다음 안면 거상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 볼 때 보통 환자분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당기면서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렇게 당겨서 요런 식으로 하고 싶다. 피부를 당기면 보통 팔자주름이 펴지죠. 그러면 손으로 당기는 이 모습 때문에 팔자주름도 같이 다리미처럼 팽팽히 펴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귀 앞쪽으로 해서 그 귀 뒤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절개를 해서 두 군데 정도 흉터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팔자주름까지는 굉장히 긴 피판이 일으켜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게 잡아당겨도 팔자주름까지 교정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일부 성형외과 의사나 어떤 그 안면 거상술을 하는 선생님들께서 팔자주름이 펴질 수 있다, 또 그것까지 교정이 된다 라는 또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긴 한데요. 그런 경우는 많은 박리를 해서, 많은 박리라는 거는 이쪽에서까지 이제 상당히 광범위하게 피부를 들어서 우리 교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는 들으실 수가 있는데, 대신 효과가 좋은 만큼 리스크도 좀 더 합병증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어떤 리스크냐면은 얼굴을 움직이는 이제 안면 신경이 점점점 광범위한 박리를 할수록 다치기가 좀 더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숙달된 경험을 가진 의사한테 받으면 그런 확률은 적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광범위한 박리를 할수록 합병증의 확률은 올라간다라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기 때문에, 너무 이 귀 뒤에 한쪽의 절개로 이 전체를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쪽 부분을 절개했었을 때는 눈꼬리 바깥쪽, 그러니까 그 볼 처짐이나 살 처짐 정도를 개선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팔자주름을 교정하겠다 하면 이 팔자주름이 생기는 원인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하안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디안 주름이 있고 이제 팔자주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안검에 생긴 주름과 하안검에 지방이 있고 또 인디안 주름과 그 팔자주름 사이에 또 지방이 있고 또 인디안 주름 위에도 지방이 있습니다. 세 개, 두 개에서 세 개의 그 지방 그룹이 있는데요. 이게 젊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5년, 10년 되면서 처지죠. 그러면 이 지방이 모여있던 게 처지면 일단 펴집니다. 이게 모여있던 이게 그 광대의 볼륨감이 없어지고 처지면서 퍼지고요. 그리고 이 퍼지면서 이 주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화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 퍼져 있는 지방 그룹을 같이 모아주면 젊었을 때의 모습에 근접한 쪽으로 간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굳이 팔자주름 자체를 교정하기 위해서 안에 여러 가지 뭐 자가 조직을 넣는다든지 인공 보형물 넣는다든지 하는 조작을 할 필요가 없이 볼살만 올려주더라도 팔자주름이 교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볼살을 올려주는 것 자체가 그 팔자주름도 교정을 해주고 또 인디안 주름도 양쪽 나뉘어져 있던 지방 그룹을 모아주고 그리고 이거 자체 올라감으로써 하안검도 좀 개선이 돼주는 세 개의 효과가 있고 마지막 효과는 퍼져 있던 그러니까 편편한 그 지방이 모여지기 때문에 볼륨감을 준다는 거죠. 보통 20대와 60대를 보면 이 광대가 굉장히 올라가 있냐 퍼져 있냐 이 두 가지 차이가 극심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지방 그룹이 나이가 들면서 서로 흩어지는 거죠. 모아져 있던 지방들이 그것을 같이 올려주게 되면 네 가지 효과 하안검 그리고 인디안 주름, 팔자주름 그리고 이제 편편한 광대 이 네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 그래서 중안면부는 이렇게 볼살을 올려줘가지고 노화를 좀 해결해주고 바깥에 눈꼬리 바깥에 쳐져 있는 거는 안면 거상술로 해준다. 물론 목 밑에 쳐져 있는 거는 목주름살이 또 따로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효과는 각 부분의 효과를 보는 거지 하나의 어떤 이 절개로 모든 게 뭐 다리미처럼 펴진다는 생각을 하시면 이 부분만큼은 굉장히 오해가 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디가 내가 처졌냐 이런 부분을 좀 아셔서 그 부분에 맞는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팔자주름을 이제 펴기 위해서는 안면거상술이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다른 볼살 울림술이라든지 다른 수술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원래 젊었을 때 광대가 입체감이 있던 게 그 세 그룹의 지방이 그룹이 퍼져 있었던 거를 다시 원래 젊었을 때 모습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볼살을 올려준 수술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